우리 서구 의원님, 송상규 의원님, 최도석 의원님이 계시네. 의회 앞에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 시의회 이제 작년 결산 심사와 이제 추경을 위한 자리이지만 지금 지역에 이제 이번에 올라온 저희 시의회 의견 청취권 관련해서 많은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구덕운동장이나 도시재생 혁신지구 의견 청취안 그리고 저 도시재생 활성화계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오전에는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이 의견 청취안은 저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 지금 올리신 건데, 저 의견 청취를 위한 근거 조항이 어떻게 되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2항 그리고 이 근거에 따라서 법 33조 제2항의 전략계획 수립권자, 즉 우리 부산시가 되겠습니다. 혁신지구 계획이라든지 활성화 계획 관련해서 그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계획을 위해서 승인을 위해서는 국가사업지구계획 승인 요청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근거조항에 따라서 진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저 도시재생법 같은 조항이 이제 59조 제3항 그리고 33조 제2항에 근거해서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20조 3항에 준거해서 지금 의견 청취를 위한 그런 절차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도시재생 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조 2항에는 지금 승인 전에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승인이 아니고 저 공모 신청하는 단계에서 지금 의견 수렴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올해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왔고, 수차례 국토부 그리고 허그 주택 도시 보존공사 그 전문가분들과 이제 원래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가이드라인 1쪽에 조금 전에 이제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상반기에 선정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지난 6월 7일까지 그 국가 시범지구로서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지정과 관련한 것은 공모 신청 이후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국토부에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별도 양식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39쪽에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서를 다시금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번에 지금 저희 의견 청취하는 지금 법상의 지금 의무조항은 아니죠?
법상에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공모 신청 전에는 밥상의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6월 7일 이미 공모 신청을 했고 알겠습니다. 네. 의무조항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저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이 선도지역 선정이 지금 전략계획 수립 변경이나 수립을 수반하는 작업이 아닙니까? 지금 선도지역 지정에 대해서. 전략계획 수립 자체는 저희가 용역 등을 통해 가지고 계획은 어느 정도 마련을 해서 그 자료들을 공모 신청할 때 제출을 이미 한 상태고요. 네. 전략계획 수립이나 이제 변경을 할 때는 그때도 저 여기 같은 법 15조에 따르면은 네. 시의회 의견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지금 지구계획 수립이 변경되면은 이게 전략계획 수립도 변경되는 작업을 지금 수반하는데 같은 조항에 의해서 15조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셔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앞서 이제 언론에 보도자료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의회 수렴 절차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의견을 한 다음에 이게 효력을 발생하는데 왜 6월 7일에 먼저 이거를 신청을 한 다음에 저희 오늘 이 자리를 지금 갖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유감스럽게 지금 저희 시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제가 있거든요. 상세히 조금 더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 대로 공모 신청 절차와 지정 신청 요청 절차가 그 짧게는 반개월 한 달, 한 달 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6월 7일 공모 신청을 하게 되고 특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는 지정 요청,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 신청은 빠르면 7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산시가 공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지정 신청을 하도록 요청이 오게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래 되면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시의 의견 청취, 주민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사항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모 신청 절차 이제 시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6월 7일에 먼저 신청을 하고 지금 네. 이 자리에 간다 이 말씀인데 네. 결국에는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너무 좀 추진 일정에 따라서 빡빡하게 이거를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지금 부작용도 생기고 지금 잡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은 저희 구도운동장 이 사업 도시재생 지금 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역 주민분들도 오셔가지고 많은 의견을 지금 주시고 지금 목소리를 내주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청회도 지금 절차를 거친 바가 있죠. 네, 5월 23일 날 주민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예, 5월 달에 지금 하셨고 지금 1차 공청회는 작년 12월 달에 또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올 있습니다. 1월에는 주민 설명회도 소구청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1차 공청회 때 저 주민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민분들께서는 그 공동주택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신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예산이 총 사업비가 8천억 가량 들어가는 이런 거대 이제 복합 개발, 재개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지역 주민들과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고 이제 그 수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동안 그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제 그 임대 시유지에 지금 있는 임대 시유지에는 지금 문화체육 시설들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시는 테니스장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 2017년에 이 공사를 시작해가 2019년도에 그 시설들도 네, 야구장을 철거하고 70억 가까이 들어가서 이제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이제 생활체육시설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그 자리에 지금 아파트가 지금 들어온다 하니 주민분들도 그 아파트가 이제 주민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공간이 이렇게 수익 사업으로 된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시에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민들과의 이제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수기 과정이 지금 수기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공모 신청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의원님, 그 부분을 두 가지로 제가 조금 말씀 또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 주십시오.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구독운동장 재개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 히스토리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독운동장은 앞서도 이제 제가 설명 중에 말씀을 드린 바대로 50년 가까이 된 노후된 시설입니다. 물론 야구장은 철거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노화되어 있습니다. 재난등급 C등급으로 뭐 세월이 조금만 더 지나면 D나 E등급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설물이고 50년 가까이 지나면서 저희가 10수년 전부터 이 사업을 재정 투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왔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투입을 통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2020년대 초에 민간 사업자가 민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지금보다는 적은 규모입니다만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해야지만 수익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안을 했었고 근데 실제 자기들이 검토 과정에서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다. 사업성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물러났고 그래서 저희가 리츠를 통해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네, 그 부분을 저도 보고를 것입니다. 받았고 지금 네. 그 전에 이제 현대산업개발하고도 진행했던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잘 안 된 부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은 여기 축구 전용구장 이제 노후된 이제 종합운동장 이 시설을 이제 빨리 이제 현대화시키고 이 부분을 이제 또 축구 전용구장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에 이제 너무 매몰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은 계속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오늘도 의견을 주셨는데 일조권 그리고 조망권 그리고 도시 경관 훼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우려를 하시고 지금 주민분들도 공청회를 시에서 진행을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의 충분히 이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자체에 지금 주민 의견이 지금 정확히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국토부의 공모 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버리고 이렇게 빨리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치고 주민분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자본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진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그게 이제 두 번째 측면인데요.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최종 선정이 되고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본격적인 출발선에 놓이게 됩니다.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는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과정에서도 똑같이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고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은 상당히 장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리츠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결국은 그 사업가 예.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의견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은 지금 일단은 공모를 신청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모에서 저희가 승인이 되면은 만약 공모 승인된 사업을 또 이제 주민 그 의견 절차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또 이제 부담은 또 시에서 또 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 신청 전에 어느 정도 수기 과정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진행돼야 되고 나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시느냐.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둘러서 진행을 했다는 측면보다도 지금이 최적의 적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과 그리고 리츠를 통해서 허그 기금을 4천억 규모의 허그 기금을 2%의 저리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이 서둘러서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 지정을 받게 돼도 그 이후에 사업 시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적이고 세세한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아파트 규모에 대한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공공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공공을 위한 공간 이미 지금 들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을 좀 그런 절차를 가만히 주셨으면 보완해서 그러니까 진행할 그러니까 그 시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기존에 이제 이러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 이번에
구도운동장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부산시에 그러한 현장들이 많을 걸로 사려고가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사직 야구장이 이제 복합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충분히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성하셔서 그 거버넌스들과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게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데 그 언론에서도 앞서 이제 보도를 했지만은 이런 부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무리하게 진행을 한다 이런 성격을 좀 보이게 된다면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이런 유사한 사업들도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또 그 시 입장에서는 열악한 예산, 시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츠 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충분히 그런 의견 수렴 과정과 절차를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의원입니다. 지금 저는 의안번호 1062-1090 그리고 용호동 973 개발 같이 질의를 좀 드릴 겁니다. 부산시 시민의 세금이 사용이 되고 공공의 자산이 투입이 되는데 특정 세대들이 사유화를 할 수 있다라는 우려와 양극화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 민간 이익이 좀 더 극대화되고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시민과 시의회가 부재하여 행정적인 절차에서의 위반이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우선 건축주택 국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이거 지금 구덕운동장 그 복합개발 관련해서 직무 권한의 변동 사항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구덕운동장 말씀이십니까? 저는 금년 초에 이렇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금년 초 언제입니까? 1월입니다. 1월. 네.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이 2월 29일 진행이 됐죠. 허그와.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업무 협약 동의안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체육진흥과로 올라갔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320회 임시회 때 의결 받았네요. 지금 부산광역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하는 것, 본 상임위의 동의안 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오늘 근본 의견 청취위의 동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업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직무 권한 변동 아닙니까, 이거? 부산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본 상임위 동의 안 받아도 되는 부분입니까? 받아야 됩니다.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위한 MOU 아닙니까? 본 MOU에 대한 동의 없이 일방적인 행정문화위원회에서의 동의만 받고 지금 그 사업은 또 업무 협약에 대한 부분 이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동의안과 의견 청취는 본 상임위에서 받고 직무 권한에 대한 변동 시점을 1월에 인지를 하셨으면 이 MOU에 대한 동의안도 챙기셨어야지요. 이 부분을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협약 체결은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입니다. 아닙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그 행정문화위원회도 사전 동의를 득하고 진행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의 동의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말에 허그와 우리 시간에 MOU를 체결하고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자, 사후로 보고를 하셨는데 부산광역시 업무협약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시의회 보고를 해야 하지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건 없었고요. 그리고 예산 외 의무 부담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47조 8항 의회 의결 받아야 되는 사항, 의회 보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주택국에 대한 소관으로 갈 거면 본상임위에 협약에 관한 동의안 받으셨어야 됩니다. 안 받으셨고요. 위반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건 뭐 건축주택국장님이나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전략계획 수립권자로 부산시는 추진 경과에서 언제부터 지정이 되는 겁니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준비 단계 후보지 발굴 때부터 전략계획 수립권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23년 8월에 병행 추진 결정하셨고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신청을 23년 10월 23일부터 하셨습니다. 후보지 신청을 했을 때부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3년 12월 28일 후보지로 지정이 됐으면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법 제15조에 보면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이라는 조항에 따라서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 개최해야 하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제15조는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의 의견을 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날짜라고 한다면 2월 28일 전까지 의견 청취 공청회 다 완료했어야 됩니다. 일자 지키셨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제20조, 제33조, 제56조 보면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 지정 요청 전, 국가시범 지구계획 승인 및 효력 등에 대한 내용이지 혁신지구의 지정에 관련된 제15조 도시재생법 자체의 제15조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 위반 아닙니까? 위반입니다. 자, 이 구덕운동장에 대해서 안전 문제 많이 고민하시던데 C등급일 정도로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 꼭 진행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왜 22년도에 2억, 22년도에 12억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전부 다 명시 2월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까? 시급한 사안이면은 전액 다 예산 사용하고 사업 진행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은 목이 바뀌었네요. 구덕운동장 노후 시설물 개보수에서 또 내진 보강까지 23년도에는 22년도에서 23년도에는 또 내용이 바뀌었네요. 어떻습니까? 시급한 사항이면 이미 이 예산들은 모두가 처리가 되고 이미 개보수 진행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집행 효율성 저하와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1월에 주민 설명회 하시고 나서 구덕운동장 관련해가지고 시민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받아보셨습니까? 시민 의견 수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신 부분은 그 서구 주민들 자체적으로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이제 나온 결과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1월 주민 설명회 이후 2024년 2월 14일 기준의 설문조사네요. 찬성 12.5%, 반대 87.5%. 네. 네, 의견 수렴하시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네, 저희가 공청회 진행하고 이후에 의견 수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변경이 됐다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준비 단계부터 인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시재생법 15조에 나와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 60일 이내라는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 자, 지금 우리 여기 선정 절차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기 후보지 발굴 때부터 전략계획 수립권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네. 네. 15조 위반입니다. 건축주택국장님 이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73번지 1원.
이거 사업 승인권자 누굽니까? 남구청장입니다. 원래 부산시죠. 위임 사무조례에 의해서 지금 남구로 승인권 이전됐죠. 그렇습니다. 예. 왜 위임했죠? 위임 사유는 그 당시에 뭐 이미 그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업무의 양과 현실적인 부분 기타 등등을 종합해서 위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단지인데 지구 단위 계획의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용적률 원래 200%인데 지금 249.99로 제2회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았네요. 이거 지금 상한선 협의 중 아닙니까? 이거 확정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지금 통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종 변경이나 용적률 뭐 상향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인센티브가 적용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지역입니까? 지금 의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심의 자체도 249.99%로 지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협의 중이면은 왜 이 확정된 인센티브가 확정된 용적률로 심의를 받았죠? 그 부분은 그 뭐 규정상에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장소명 주택이라는 일본 힐링이 용이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금만 더 범위 네. 내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자, 용적률에 대한 상한 용적률이 적용이 된 상태로 지금 현재 심의를 보고 있는데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와 주택사업공동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이 개발 행위를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는 건축법을 건강하기 위해서 소위 건축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 했었는데 민원이 신속 편의 제공을 위해서 건축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교통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주셨던 개발행위 등등의 부분들을 일괄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민원 편의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발족이 되었고 그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정력, 공권력에 대해서 부산 시민과 부산시의 이익을 가장 앞세우기 위해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저 AI가 대체를 해도 될 정도로 그냥 수동적인 인허가 차원의 심의만 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지역에 아파트가 이제 설립이 된다라고 건축물이 설립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용호만 재개발, 이기대 예술공원화 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개발 행위 분야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변은 이미 건축지 이런 주변은 도로 정비, 용호 별빛공원, 갈매길, 이기대 문화예술공원 조성까지 한다라고 했으면 이기대 문화예술공원은 예산이 안 나와서 지금 용역비만 투입을 한다라고 하면 1112억 이상 부산시의 예산이 투입된 지역에 지금 이 건축물이 계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업 협상이나 기부 체납에 대한 계획은 좀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시가 이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잡지 않고 구에다가 모든 것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누가 챙기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은 공공기회라는 부분은 우리가 국토법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공공기회라는 용어를 실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입하고 있고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 건축법 또는 주택법 차원에서는 사실상 공공기회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권도 위임을 하시고 그리고 인센티브는 최대로 적용해서 용적률에 대한 심의를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 부산 시민들이나 부산시가 이미 주변을 조성을 해주고 있는 부분 그 이상의 어떠한 공개 공지라든지 시민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 행위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특혜성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저 역시 뭐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한계는 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공개 공지도 있고 아마 1층 부분은 별도의 어떤 공공성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좀 하자는 차원에서 뭔가 시설 도입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거는 지금 상세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남구 측에서도.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공공에 대한 이익을 부산시가 앞장서서
행정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부정적 선례가 계속해서 남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틀어지면서 공동주택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끌고 어쨌든 개발이 되면 된다. 지금 건설 경기가 좋지 않으니 어떠한 개발 행위든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밀어붙였을 때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의 이익 꼭 고려해서 심의나 앞으로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건은 승인권자인 남구청장하고 또 긴밀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이 건 외에도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좋은 말씀을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 예, 김종석 국장님하고 심재명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의원 서지현 의원님께서 앞에 질문을 하셨고 의견 청취 사항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은 우리 부산시가 행정의 절차나 부산시의회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간과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이런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급급한 절차의 결과라고 지금 봅니다. 이 내용이. 먼저 우리 종야 서지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난 320회 때 우리 구덕운동장 복합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 원안 가결되었죠, 그죠? 아까 답변하셨는데 최 국장님. 네. 이 내용이 원안 가결되기까지 그 항우소관위원회가 그 당시에 어디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향후소관위원회가 어디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건설교통위원회로 보여집니다. 네. 건설교통위원회 맞죠? 네. 이 절차 동의안 자체 잘못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자체를 무시한 거예요. 매번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각 국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그 존재 자체를 자꾸 무시하는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 몇 번 했습니까? 5월 23일 진행을 했었고 올 1월 달에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공청회 몇 번 했습니까? 공청회 한 번 했습니다. 5월 23일 하셨죠? 네. 의회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하면서 사업 공모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6월 7일 날 제출했습니다. 근데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제 말에 답변만 네네. 이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구덕운동장 복합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누가 주인입니까? 부산시가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민들과 함께 우리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네. 부산시는 행정적으로 인도하고 그 절차를 밟아가는 부산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의 의견이 제일 주민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렴하는 과정에 부산시의 의견도 청취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민공청회 한번 해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 이후에 아까 말씀 답변 내용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꾸 답변 유도는 안 하겠지만 아까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향후에 공청회를 2번, 3번 더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네. 또 말씀 주셨고 우리 시의회 의견 청취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의 의견 공청회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주민들 곁에서 의견을 많이 더 청취한 이후에 사업 공모 신청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는 게 뭡니까?
지방의회는 의원님들이 이제 주민의 대표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서 이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해서 반영하고 집행부에 제시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실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주민의 대표라고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법 뭐 관련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개별법에 의하면요. 지방의 의견을 토로하고 의견 청취 사항은 지방의 권한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장 제3절 권한 제47조 지방의 의결사항 제1항 제11호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하나로 해당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권한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의견을 주민의 대표로 들어와 있는 우리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그 이번 공모사업 신청할 때 우리 의견 정치안 같이 첨부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모 신청 단계는 저희 6월 7일까지 했습니다만 지정 신청은 7월 중에 다시 해야 되고 그 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 올리는 부분이 그 부분과 관련한 법적 요건, 절차 충족 그리고 주민 대표이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오늘 이 자리 과정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오늘 의견 청취안은 안 올려도 되잖아요. 만약에 아니 안 올려도 되죠. 아닙니다. 만약에 아니 국장님 방금 답변이 네. 내가 메모됐네. 가만히 내가 읽어준 거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오늘 청취안 자체가 네. 6월 7일 사업 공모 신청한 이후에 네. 이 의견 청취안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공모 신청하기 전에 의견 청취안 받아야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안 받아도 된다가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공모 신청 전에 만약에 의회가 열려서 저희가 그 과정을 거쳤다면 더 바람직했고 바랄 나위 없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만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재생특별법상에도 그렇고 공모 신청 전에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그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6월 7일에 공모 신청은 저희가 했고 이 공모 신청을 통해 가지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예컨대 이제 부산시에 후보지로 되어 있는 부산시가 국가시범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정신청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정신청을 하게 되는 게 7월 중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차가 거의 없습니다. 7월 중에 신청 요청을 하게 되고 다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때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오늘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설령 6월, 7월 중에 국토부 특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부산시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정 요청 신청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만약에 법적인 절차로서 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안 되게 되면 시간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7월 의회에 그걸 저희가 다시 올려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장님은 지금 네, 대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응? 위원님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네. 국토부의 공모사업 신청에 찬반의 영향은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견만 내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서류 첨부자 의견 정치안이. 네. 그 내용 때문에 국장님은 방금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7월 달에 네. 지정 신청할 때 의회 의견 정상적으로 신청했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7월 만약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네. 7월 중에 지정 신청을 국토부에서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부산시가 혁신지구 지정이 타당하다고 하게 된다면 그럼 지정 신청 요건 중에는 의회 의견 청취가 반드시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적 사항으로 신청됐을 때 네. 지금은 의회 의견 청취안을 절차를 무시하고 법적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 공모 신청 이후에 의회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공모 신청을 하셨죠?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모 위원님. 신청할 때 그 의견 청취안은 첨부 자료죠. 네.
근데 그걸 절차를 안 밟으시고 지금 신청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 신청하셨죠? 네, 했습니다. 신청하고 국토부하고 지정 공모기관하고 이래 해가지고 후에 지방의 의견 첨부를 해도 관계없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컨설팅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자, 네. 그랬을 때는 네.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안에 절차도 무시하고 공모신청 다 해놓고 주민 의견 공청회도 한 밖에 안 하고 의견 청취도 의회 의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 청취도 안 하고 아까 말했던 구도우동약 복합개발 업무 협약 동의안도 우리 위원회에 동의안 제출 안 하셨죠? 네, 그건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면서 지금 또 의견 청취안도 이렇게 또 올려왔어요.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죠? 의견 청취안을 오늘 올린 부분은 저희가 지정 신청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왔습니다. 거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희 의회를 공모 신청 이후에 지금 그 서류를 첨부하기 위해서 청취안을 지금 올립니까? 의원님, 그래서 제가 응? 지금 절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 신청 절차와 지정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지정 그게 신청 절차에 하세요. 그러면 새로 반려시키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주민공청회나 다 맞는 거 아닙니까? 지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언제 진행될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이 국장님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동의안 건설교통위에 안 올렸던 부분 의회 의견 청취안 첨부 서류 하지 않고 공모 신청했던 부분 두 개 다 인정하셔야죠. 이 자리에서 그거 인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는 안을 서로 의논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맞습니다. 청취안을 떠올려 놔놓고 이렇게 사업이 긴박하게 진행되니까 이번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도 압박하고 의회도 압박하고 이 태도가 맞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의 의견을 떠올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우리가 반대 의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안과 계획 수립에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건너뛰고 공모 신청을 먼저 한 것은 명백한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의결을 침해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진행하는 거 그러면 안 되고요. 동의안도 건설교통위원회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도 절차를 무시했고요. 그리고 주민의 공청회도 주민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좀 모자랐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 의견 청취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계속 네. 가이드라인 말씀 주셨는데 가이드라인 10쪽에도 보면 지구 지정 자체에도 네.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계획 수립 그리고 의견 청취 공청회와 지방의회 후 혁신지구 계획 승인 신청 시 특위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한다라고 1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더하여 지금 우리 부산시만 지금 이 공모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다른 지자체도 신청을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타 지자체들은 상임위를 모두 거치고 공모 신청을 했다는 국토부의 답이 나와 있는데 타 지자체와 우리 부산시만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저희 허그랑 리츠를 구상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아까 송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 올린 대로 당초에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제안을 해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산업개발 측에서 그 자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다가 이 사업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이제 2023년 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과 리츠를 통해서 허그 기금을 저리로 확보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찾아내서 이제 네.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특히 허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좀 일방적으로 허그가 보증보험을 취소해버리는 바람에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99세대가 됩니다. 이들이 이번에 허그를 대상으로 한 판결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승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입니다. 네, 네.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를 할 때에도 허그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사와 리츠를 구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혹시 고려가 된 건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허그의 부산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산 시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허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는 검토를 해서 허그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서구 주민들께서 지금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본 위원회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재민 국장님께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덕운동장은 우리 부산 최초의 공술 운동장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덕운동장 3분의 1을 뚝딱 잘라 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공동주택을 짓고 거기 난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재개발을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런 논리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우리 부산 시민이 특히 또 우리 국민들이 그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뭡니까 우리 그 선정이 부산시에 선정이 되면은 그 이후로 또 좀 전에 대답처럼 공청회도 있고 한다 하니까네 우리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해나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 행정 일방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해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은 어떻습니까?